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저희 올데스타가 매년 이맘때 되면은 준비하는 컨텐츠가 있죠. 바로 연예인 몸값 대공개. 사실 지난해 만든 영상 같은 경우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하고 좋은데 이런 영상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면 유사 컨텐츠가 쏟아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런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이나 행사료를 집계한 컨텐츠들이 몇몇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하면 이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글로벌 스타들, 한류 스타들, 이 배우들의 몸값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가장 재밌는 얘기가 돈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내용이에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일단 올해 최저시급 알고 계세요? 지난해 컨텐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9,160원, 그런데 올해는 9,620원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5%가 인상이 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난해가 191만 원, 근데 올해는 200만 원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한 달이면은 201만 580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저시급을 참 무색하게 하게 연예인들의 몸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 솟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연예인 몸값을 아파트에 비유했거든요. 오를 때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안 꺾인다 잘. 그런데 지난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상승률이 높고 더 안 꺾이는 게 연예인 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V 드라마 출연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선 기사들 보면요, 여러분 2억대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최신 버전으로 2013년 1월 버전으로 새로 취재를 했는데 드라마 1회 출연료 3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일단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크게 성공을 한 송중기 씨, 이외에도 한류 스타 이종석, 지창욱 이런 배우들이 모두 TV 드라마 1회 기준 3억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습니다. 16부작 기준으로 하면 48억 원, 드라마 한 편 출연하면 매출이 50억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해외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아서 이들이 출연하면 해외에 워낙 잘 팔리죠.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자, 세 사람 외에도 또 한류 스타 이민호, 김수현 이런 배우들도 이미 회당 3억 원 선을 넘어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남녀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여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여성 팬덤들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한류 스타들도 보이그룹들이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 배우들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배우의 몸값은 어디까지 왔나? 전지현, 송혜교 회당 2억 원입니다. 최근에 송혜교 씨가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통해서 글로벌 스타로 또 한 번 발돋움했기 때문에 송혜교 씨가 다음 작품을 할 때 몸값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이게 시장가예요. 이게 드라마였고 TV 기준이었죠. 이번에는 OTT. OTT가 뭐죠? 넷플릭스, 티빙,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TV 기반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TV보다 OTT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TV 드라마 보통 몇 부작이죠, 여러분? 16부작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하면 2달 딱 방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OTT는 짧으면 한 6부작, 길어도 한 12부작 정도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받았을 때 그들은 TV 드라마보다 적게 받겠죠. 회차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촬영 기간이 OTT라고 더 짧을까요? 아니에요. 주연 배우는 겹치기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단위 시간 내에 찍을 수 있는 작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액을 더 적은 회차로 나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48억 원 기준으로 해서 TV 드라마 16부작으로 나누면 얼마죠? 3억 원이죠, 회당. 그런데 48억 원의 개런티를 받는데 8부작이었다. 48을 8로 나누니까 회당 6억 원이 되는 거죠. 결국 같은 기간 촬영을 했을 때 받는 돈은 똑같은데 TV 드라마 16부작 기준으로 하면은 3억이 되고 OTT 8부작 기준으로 하면 6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OTT 드라마 최고 몸값은 바로 배우 김수현 씨입니다. 쿠팡플레이 어느 날에 출연했을 때 회당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벌써 2년 전 기준이어서 지금은 더 올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심엔 시장을 키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과연 누굴까요? 배우 이정재 씨예요.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드라마 중 한 편인데, 자, 지난해 10월 TV데일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배우 이정재의 시즌2의 회당 출연료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시즌1이 9부작이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시즌2에 그대로 9부로 만든다. 이 보도 기준이면 90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직 논의도 안 했다. 구체적인 개런티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올데스타가 취재한 바로는 어떨까요? 회당 10억 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 마지막 회에서 이정재 씨가 맡은 기훈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다가 전화를 받고 돌아서면서 끝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본격적인 복수극이 시작되니까 이정재를 빼놓고는 이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 이정재 씨의 이 인지도, 이걸 그대로 몸값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즌1 때 인센티브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계약 자체가 당연히 나와 있는 그대로 금액을 주고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공할 것도 아무도 예상 못했죠. 결국은 넷플릭스가 가장 배를 불린 모양새가 됐는데, 이 넷플릭스 시즌2를 하면서 시즌1의 성공에 대한 그 보상까지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져봤을 때 이정재 씨 회당 10억 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제가 맞습니다라고 딱 단정 못하는 건 도장을 찍어야죠. 도장을 찍어야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정재 씨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될 즈음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때는 또 한 번 배우들의 몸값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자, 다음 영화 쪽은요. 영화 쪽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영화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변동폭이 있어요. 일단 코로나19 시작 그 즈음에서 최고 기준은 10 플러스 10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확정 출연료 영화 한 편당 10억 원 플러스 수익 지분 10%입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송강호, 이병헌, 하정우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 이상 12 플러스 10까지 얘기했던 배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제작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수익 지분이 뭐냐면요. 200억짜리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500만이 들어야지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면 500만까지는 수익 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난 게 아니니까요. 200억을 딱 벌었을 때 이제 딱 맞는 거죠. 제작비를 다 회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0만 손익분기점 작품을 1000만에 모았다. 그럼 이 500만에 대해서만 수익 지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500만을 더해서 200억을 벌었다고 해보세요. 200억이 수익이죠. 이거의 10%는 몇이죠? 20억을 더 받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티켓 파워, 그 사람이 얼마나 흥행을 일궜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이 수익 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죠. 수익 지분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손익분기점 넘기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작정 수익 지분 말고 확정 출연료 더 줘라고 하기도 힘든 게 영화 산업 자체가 힘들어요. 투자사들이 돈을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값을 더 올려서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시장은 지금 10 플러스 10 정도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배우 끝내고 가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쪽, 일단 넘사벽이 있습니다. 넘사벽이 뭐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감히 거기까지 우리가 함부로 계산할 수 없다, 잴 수 없다 정도의 위치에 놓인 가수들입니다. 일단 BTS, 그리고 걸그룹 블랙핑크, 아이유,
나훈아, 마지막은 임영웅입니다. 자, 이들은 왜 넘사벽이냐고요? 시장가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행사를 안 가니까요. 나훈아, 임영웅, KBS에서 단독쇼를 했죠. 아니 그럼 단독쇼 하면서 받은 개런티가 그들의 시장가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 어떻게 했죠? 개런티 안 받았습니다. 노개런티였어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대중들, 시청자들을 명절 때 TV에서나마 위로를 하고 싶어서 그들이 참여를 했던 거였지 일회성 행사, 이런 개런티를 받고 하는 행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행사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이 얼마를 버는 존재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BTS. 2019년 기준입니다. 매출액 5,827억 원, 그 중에 영업이익이 987억 원입니다. BTS를 보유한 하이브는 시가총액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이들이 몇천 받고 행사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블랙핑크는요. 현재 블랙핑크는 해외에 있어요. 왜냐면 월드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월드 투어를 통해서 그들이 몇 명을 모을까요? 150만 명을 동원합니다. 티켓 한 장당 12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콘서트 매출만 1,800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천만 원 받고 굳이 개별 행사를 갈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2회 만에 9만 명을 모았어요. 역시 장당 1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틀 만에 매출이 108억이었어요. 역시 아이유도 굳이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임영웅입니다. 지난해 전국 투어로 17만 명을 모았고 고척돔 앙코르 콘서트 4만 명, 다 더하면 21만 명입니다. 장당 12만 원 평균치를 봤을 때 매출액은 252억 원입니다. 게다가 앨범 판매 어떻게 됐죠? 지난해 5월에는 첫 정규 앨범 110만 장, 한 장당 1만 5천원으로 쳤을 때 165억 원, 두 개 더하면 417억 원입니다. 지난해 앨범과 공연만으로 이만큼의 매출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개별 행사를 굳이 가면서 체력적, 시간적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자, 그럼 올드스타는 이들을 제외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가수 기준으로 개런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를 제가 해보니까 지난해 말에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 씨가 이걸 조사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제가 1월 초 기준으로 몇몇 기획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호중 씨가 회당 3,500에서 4천만 원, 송가인 영탁이 3천만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2,500만 원 안팎. 역시나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트롯 출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 아닌 기성 가수 중에선 단연 장윤정 씨가 원탑이었습니다. 2,500만 원 선이고요. 이외에 김연자, 홍진영이 1,500에서 1,800만 원 선의 행사를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송가인 씨를 제외한 미스트롯 멤버 중에 1등은 양지은 씨였습니다. 2천만 원 안팎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가수들은 웬만큼 이름이 있고 히트곡이 3곡 이상이다 할 경우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서른도, 진성, 태진아, 송대관, 박현빈 등 이름만 대도 아는 가수들이고요. 히트곡도 다들 3개 이상 읊을 수 있고 이런 가수들의 기준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제가 트로트 가수들 기준이고요. 전체 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이돌, K-팝 그룹 행사비는 더 높아요. 왜냐? 여러 명이 움직이잖아요. 게다가 백댄서들,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1억 원이 넘는 가격을 받기도 합니다. 주로 대기업 행사 위주예요. 이렇게 몸값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지방 행사는 쉽지가 않아요. 이들의 개런티를 감당할 수도 없고 무대 규모 역시 그들이 댄스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화할 만한 무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요. 결국 그들은 대기업 행사 위주로 가고요. 자, 그럼 그룹 외에 솔로 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수준은 누구일까? 싸이 씨였습니다. 싸이 씨. 그런데 싸이 역시 행사별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 씨는 5월이 되면 굉장히 바빠져요. 왜냐면 대학 행사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싸이 씨 역시 대학 행사를 즐겨요. 그리고 대학 축제에서도 싸이 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면 정해진 선호곡 부르고 끝이 아니라 분위기 좋으면 1시간을 해버려요. 그런데 대학 축제 갈 때 싸이 씨의 개런티는 반값입니다. 왜냐? 거긴 돈 벌려는 목적보다는 정말로 그 청춘들과 만나서 함께 즐기고 그들의 기운을 싸이 씨도 얻어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축제는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정가가 없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인기도에서 일단 몸값이 변동을 하죠. 특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면 몸값 역시 한순간에 뛰어올라요. 그리고 연내에도 월별로 달라져요. 그들을 많이 참는 봄 축제 때는 몸값이 올라가고 또 여름 바캉스 시절, 연말 행사 때는 몸값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비수기, 예를 들어서 뭐 1월이나 11월 이런 애매한 때는 조금 더 싼 가격에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도 다릅니다. 서울과 지방이 같을 수 없어요. 주로 서울에 있는데 지방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왕복 이 거리에 드는 비용, 그거 기름값 얼마나 든다고 할 수 있는데 기름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부산은 왕복 갔다 오려면 적어도 7, 8시간은 소모가 되죠. 결국 서울에 있으면 행사 2개를 갈 수 있는 시간에 부산 한 군데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시간은 돈이다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방으로 갈 때는 그에 상응하는 몸값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드스타의 몸값 측정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올드스타가 아니라 구독자 100만, 200만이 되는 채널에서도 몸값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죠? 시기별로 다르고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몸값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들과 손잡으면 바로 글로벌이에요. 해외 영화제도 갈 수 있고 이름값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나 몸값 안 맞아서 못해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게 상업 작품이 아니면 노개런티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에는 통상적으로 노개런티로 많이 가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홍상수 감독과도 해외 영화제를 많이 갔고 그리고 또 임상수 감독은 영화 하녀, 돈의 맛 이런 작품으로 칸 영화제 초청을 많이 받은 감독이에요. 두 감독과 모두 윤여정 씨가 작업을 해서 해외에 갔는데 제가 인터뷰 때 물어봤어요. 두 감독, 두 상수의 차이점이 뭔가요? 했을 때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임상수는 돈을 잘 주고 홍상수는 돈을 안 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돈을 주고 말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홍상수 감독의 작품은 대부분 독립영화예요. 굉장히 싼 저예산이라는 거죠. 배우들 입장에선 그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개런티를 받지 않고도 출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영웅 씨 KBS 단독쇼, 나훈아 씨도 마찬가지고 개런티 안 받고 참여를 했죠. 의미에 따라서 그들의 몸값은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23년 초 연예인들의 몸값 정리해봤고요. 저희 이 몸값 시리즈는 2024년에 다시 돌아옵니다.